저는 올해 62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32해를 며느리로 살았고 30해를 엄마로 살았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처음 제 품에 안겨온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갓난아기 특유의 포근한 냄새, 제 손가락을 꼭 쥐던 작은 손. 시어머니께서 먼 친척 아이인데 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키워야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불임 판정을 받고 시댁 눈치에 숨도 못 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제게 선물이었습니다. 하늘이 주신 제 아들이었습니다. 밤마다 분유 먹이느라 잠 못 자도 행복했고 아플 때마다 업고 병원 다녀도 감사했습니다. 학비 대느라 저는 평생 새 옷 한 벌 못 사 입었지만 민준이가 대학 붙던 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30해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전 민준이 결혼 준비하면서 건강검진을 받았대요. 거기서 이상한 게 나왔다고 하더군요. 혈액형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DNA 검사를 했답니다. 결과요? 그 아이는 남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낳은 남편의 친아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담요, 민준이가 아기 때 밤새워서 떠준 거예요. 한 코 한 코 뜨면서 빌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달라고,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그게 가짜였을까요? 제 사랑도 가짜였을까요? 며칠 전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미역국부터 끓였습니다. 팔수 넘기신 후로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참기름 넉넉히 두르고 소고기도 듬뿍 넣었습니다. 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반찬 그릇들을 꺼내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민준이었습니다. 그 뒤로 예비 며느리가 될 아이 서연이도 따라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는 참 예쁜 아이입니다. 의사라는 직업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민준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눈에 보여서 좋았습니다.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으니 이제 정말 제 딸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밥 먹었어? 국 끓여놨는데. 엄마 미역국이 최고지. 서연아, 우리 엄마 미역국 먹어봐. 정말 맛있어. 민준이가 서연이 손을 잡고 식탁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저렇게 다정한 아이로 컸구나. 내가 키운 아이가 저렇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어른이 됐구나. 그때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민준이 왔어? 네, 할머니 서연이도 왔어요. 그래. 어서 오렴. 시어머니께서는 민준이를 보시더니 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반가움인가 싶다가도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 저는 그때 그 눈빛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침 식사 내내 민준이는 결혼 준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식장 날짜가 확정됐다는 것, 신혼집 인테리어가 거의 끝나간다는 것,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고 싶다는 것. 엄마 청첩장 시안 나왔어. 한번 볼래? 민준이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예쁜 청첩장 디자인이 떠 있었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종우 이정숙의 아들 민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저렇게 아들 이름 옆에 나란히 적혀 있다는 것. 30년을 키운 보람이 저 한 줄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쁘다, 민준아. 그치? 서연이가 골랐어. 어머니 성함 넣을 때 민준 오빠가 제일 신경 쓰더라고요. 꼭 예쁘게 넣어달라고. 서연이의 말에 민준이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날 키웠는데. 그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는지, 이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그런데 그때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결혼식 날짜 잡혔어? 네, 아버지 5월 18일이요. 그래.
남편은 그 말만 하고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민준이가 보여주는 청첩장도 안 보고 결혼 준비 이야기에도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원래 그랬습니다. 민준이에게 유독 거리를 두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남자들은 원래 아이한테 서툰 거라고 표현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거리감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청첩장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마. 민준이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왜 저렇게 민준이를 불편해하는 걸까요? 그때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참, 민준 오빠,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 아, 맞다.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깜빡했네. 회사 검진이야? 응. 결혼 전에 한번 받아보라고 해서. 서연이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예비 신부의 걱정이려니 했습니다. 어머니,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래, 나중에 알려줄게. 우리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제가 서연이 그릇에 국을 더 떠주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기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숨을 제대로 못 쉬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달려가 등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이가 물을 가져오고 서연이가 재빨리 시어머니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께서 간신히 기침을 멈추시고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80년 넘게 사신 분의 손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네, 어머니. 미안해. 그 두 글자가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을까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신 적이 언제였던가요? 32애를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좀 누우세요. 시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시는데 등 뒤로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남편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이 왜 그렇게 불안해 보였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미안해가 무슨 뜻인지, 남편의 그 불안한 눈빛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 제 30년을 무너뜨릴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일요일 이후 며칠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입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폐렴 초기라 큰 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32애를 그래왔듯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평소 어머니 병문안도 잘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매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잠깐 자리 비운 틈을 노리듯이요. 한 번은 제가 도시락 싸러 나갔다 돌아오는데 병실 문 앞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종우야, 이러다 내가 먼저 가면 어쩌려고. 정수기는 몰라도 돼요. 평생 모르는 게 나아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뭘 모르는 게 낫다는 걸까요? 무슨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걸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 좀 뵈러 왔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좀 그렇고 내일 병원에서 말씀드릴게요. 민준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을 삼키고 있는 듯한 목소리.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병원 로비에서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서연이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나 건강검진 받고 이상한 게 있어서 추가 검사를 했어. 이상한 거 어디 아픈 거야? 아픈 건 아닌데 민준이가 서연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 오빠 혈액형이 부모님 혈액형 조합으로는 나올 수 없는 형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DNA 검사를 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DNA 검사.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 엄마랑 혈연 관계가 아니래. 하지만 아버지랑은 친자래.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준이가 저와 혈연이 아닌 건 알고 있었습니다. 먼 친척 아이를 입양한 거니까요. 하지만 남편과 친자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사실이구나. 이 사람이 30년을 숨겨온 것이 있구나. 여보, 이게 사실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버스를 탔는지, 어떻게 현관문을 열었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컵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아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먼 친척 아이라고 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집안 아이를 우리가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안고 오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편의 아들이었다니. 그럼 그 아이를 낳은 여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저를 피해 어딘가에 있겠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직접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속이셨으니 이제는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병실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께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 기척을 느끼셨는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왔어. 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다 들었구나. 시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니, 사실입니까? 민준이가 정말 그 사람 아들입니까? 시어머니께서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87회를 살아오신 분의 한숨은 무거웠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니라고 해주시길 바랐는데. 종호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어. 회사 후배 여자랑 일이 있었어. 그년이 임신을 했는데 아이 낳고 사라져 버렸어. 아이만 두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결혼 초라면 우리가 신혼이었을 때란 말입니까? 제가 아이 못 낳는다고 울던 그 시절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려오신 겁니까? 핏줄을 어떻게 버려 박간의 대를 이을 아이인데. 핏줄, 대를 이을 아이.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뭡니까? 30년 동안 그 아이 키운 저는 뭐냐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아셨잖아요.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밤잠 설쳐가며 젖 먹이고 아플 때마다 업고 병원 다니고 학비 대느라 제 옷 한 벌 못 사 입은 거 다 아셨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만 숨기신 겁니까?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면 그 아이 안 키울 것 같아서 친엄마도 버린 아이야. 너마저 버리면 그 애는 어떻게 살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속이신 겁니까? 제가 도망갈까봐? 제가 그 아이를 버릴까봐? 저는요, 그 아이가 누구 핏줄이든 상관없었어요. 제 품에 안긴 순간부터 제 아들이었어요. 진작 말씀하셨어도 저는 그 아이 엄마였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수가 제가 상처받은 건 민준이 때문이 아니에요. 저를 믿지 않으신 거, 30년을 가족이라 살면서 저를 속이신 거, 그게 저를 무너뜨린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병실을 나서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습니다. 정수가 내 짐 속에 상자 하나 있어. 거기 보면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다 있어.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짐 속에 상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이 다 있다고. 집에 도착해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함부로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32해를 며느리로 살면서도 이 방은 늘 시어머니만의 영역이었으니까요. 장롱 아래 구석에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걸 보니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 예쁘장한 얼굴에 긴 생머리.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종호 씨, 우리 아기 이름은 민준이로 할게요. 미안해요. 미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 그 이름이 이 여자 이름이구나. 민준이를 낳은 여자. 상자 안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들, 병원 서류, 그리고 출생신고서. 출생신고서를 펼쳐보니 아버지란에 박종호, 어머니란에 윤미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비고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입양 절차 진행 양모 이정숙. 양모. 저는 처음부터 양모였습니다. 법적으로도 서류상으로도. 그런데 저만 몰랐습니다.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 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시어머니께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이를 맡기고 떠나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됩니다. 종호 씨는 저를 사랑한 적 없다는 거 알아요. 그냥 한때의 실수였다는 것도요. 아이만은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새 어머니가 잘 키워주신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연락 끊을게요. 민준이를 위해서요. 그 여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준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새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민준이였습니다. 제가 상자 앞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 보더니 천천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다 봤어? 나도 봤어. 아버지 추궁해서 이 상자 있는 거 알아냈어. 민준이가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낳은 여자가 있다는 거 이제 알았어. 민준아. 근데 엄마, 민준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한테 엄마는 엄마야. 이 편지 쓴 사람은 낳기만 한 사람이야. 나 어릴 때 폐렴 걸려서 일주일 입원했을 때 매일 미역국 끓여온 사람이 누군데, 내가 대학 떨어졌을 때 밤새 안아주면서 같이 울어준 사람이 누군데.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피가 뭐가 중요해. 나는 엄마 아들이야.
그 말에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민준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나 이 여자 만나보려고. 뭐, 윤미라라는 사람 왜 나를 버렸는지, 왜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지 직접 듣고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겠다니, 민준이를 버린 그 여자를. 민준아, 그건 엄마 마음 알아. 근데 나도 알아야 할 것 같아. 내가 어디서 왔는지. 민준이의 눈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그 여자를 찾아 나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면 민준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친엄마라는 사람 앞에서 제가 초라해지지 않을까. 30년 키운 정이 피 한 방울을 이길 수 있을까. 서연이가 자주 찾아와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어머니, 민준 오빠 마음은 절대 안 변해요. 저는 알아요. 그래도 친엄마라잖아. 낳은 건 그 사람이지만 엄마는 어머니예요.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연이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 찾았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만났어? 응, 내일 만나기로 했어. 엄마도 같이 가줄 수 있어? 내가? 엄마 앞에서 직접 얘기 듣고 싶어. 왜 나를 버렸는지, 왜 30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는지.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굴 보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원한다면 알았어, 같이 갈게. 다음 날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사진에서 봤던 예쁘장한 얼굴은 세월에 시들어 있었지만 어딘가 민준이를 닮은 눈매가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를 바라보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나서 눈물이라니. 그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이 아이가 아플 때, 힘들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민준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저를 버렸어요?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 여자 윤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이유를 말해요. 나는 그때 23이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돈도, 가족도, 능력도. 미라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았습니다. 종호 씨는 나를 사랑한 적 없었어. 그냥 잠깐의 실수였고, 임신 사실 알리자마자 피하더라. 결혼한 사람인 거 그때 알았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버린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차갑게. 그 여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맡긴 거라고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종호 씨,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아이를 위해서 사라지라고. 내가 나타나면 아이 인생만 망친다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처음엔 몰래 연락이라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종호 씨, 어머님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민준이가 새엄마 품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걸 보니까
내가 끼어들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민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시어머님이 편지로 알려주셨어요. 밤새 아이 안고 있었다고, 아플 때 없고 병원 다녔다고. 그 얘기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미안하면 왜 이제 와서? 이제라도 민준이한테 사과하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미워요. 이해도 안 돼요.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테 엄마는 이 사람이에요. 당신은 낳기만 한 사람이지. 내 엄마가 아니에요. 그 말에 그 여자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만나줘서 고마워요. 이제 궁금한 건 풀렸으니까 다시 연락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그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 그 여자를 만나고 돌아온 날 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여보.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리모컨을 집어 TV를 껐습니다. 얘기 좀 해요. 남편이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뭔 얘기? 뭔 얘기긴요. 30년 동안 숨긴 얘기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자기가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오늘 그 여자 만났어요. 윤미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대요. 임신 사실 알리자마자 피했대요.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내가 아이 못 낳는다고 울고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여자랑 아이를 만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입으로 대답해요. 사실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30년을 속이고 미안해 한마디면 끝이에요. 어쩔 수 없었어. 그때 내가 어떻게 말해. 내가 얼마나 아이 원했는데.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 아이를 떠맡긴 거예요. 당신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를 먼 친척이라고 속이고. 어머니가 그러자고 했어. 핏줄이니까 키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평생 모를 거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면서 절대 내가 모를 거라고. 그래서 나만 바보가 된 거군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하늘이 준 선물인 줄 알았어요. 밤잠 설쳐가며 키웠어요. 아플 때 내 살 도려내는 심정으로 밤새 안았어요. 근데 그게 당신 외도의 증거였던 거예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요? 돌이킬 수 있어요? 30년을 되돌릴 수 있냐고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요, 당신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중 들고 명절마다 혼자 일하고 그래도 늘 부족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 이것 때문이었어? 내가 그 아이 친엄마가 아니라서?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았으니까 나를 인정 안 하신 거군요. 어차피 남의 자식 키우는 여자라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우리 모습을 보더니 굳어졌습니다. 무릎 꿇은 아버지, 울고 있는 저.
민준아. 민준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나를 불편해했잖아. 눈도 안 마주치고 칭찬 한 번 안 하고. 그게 죄책감 때문이었어?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나한테 미안할 게 아니지. 엄마한테 미안해야지. 민준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품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있잖아. 내가 엄마 편이야. 그 말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원망스러웠지만 30년을 넘게 모신 분이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이, 서연이, 그리고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 시어머니께서 눈을 뜨시더니 저를 찾으셨습니다. 정수가 왔어? 네, 어머니.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더듬어 잡으셨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다들 나가봐라. 정숙이랑 얘기 좀 하게. 남편과 민준이가 머뭇거리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실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정수가, 네, 어머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께서 힘겹게 숨을 고르셨습니다. 미안해. 32년 동안 한 번도 너한테 고맙다고 못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민준이 데려왔을 때 나는 걱정됐어. 친엄마도 아닌 내가 그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근데 내가 키우는 거 보면서 알았어. 피보다 진한 게 있다는 거.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밤마다 젖 먹이느라 잠 못 자는 내 모습 봤어. 아플 때 없고 병원 다니는 것도 봤어. 학비 대느라 내 옷 한 벌 못 사는 것도 봤어. 어머니, 그런데도 나는 내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 내가 틀렸어.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민준이 엄마는 너야. 그 애 키운 건 너야. 내가 인정 안 한 것뿐이야.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한 번도 민준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손길이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이 집안 며느리라서 다행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은 진작 무너졌을 거야. 그 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부탁이야. 민준이 잘 부탁해.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숨을 가다듬으셨습니다. 종호, 그 인간은 내가 알아서 해. 내 새끼지만 그 놈은 자격이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와라. 민준이가 다가가자 시어머니께서 민준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도 함께 잡아 포개셨습니다. 이게 너희 진짜 손이야.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손이야. 시어머니께서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나보다 너희가 더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49제가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아내마저 떠난다니 힘들겠지요. 하지만 저도 더는 못하겠습니다. 32년을 참았어요. 이제는 지쳤어요. 정수가,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많은 게 무너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목련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당신 곁에서는 그게 안 돼요. 볼 때마다 30년이 생각나니까요.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요? 민준이한테는 계속 엄마로 있어줘. 그 애한테 넌 진짜 엄마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도 알고 있었구나. 민준이에게 제가 어떤 존재인지. 그건 당신이 부탁 안 해도 돼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니까. 2달 후 민준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은색 치마.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 비녀는 시어머니께서 시집 올 때 가져오신 것이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예쁘다.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아들이 참 멋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더 멋있지? 엄마 덕분이야. 민준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요. 내가 아파서 밤새 울 때 안아준 거, 대학 떨어졌을 때 같이 울어준 거, 취직했을 때 제일 좋아해준 거 다 기억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엄마는 평생 내 엄마야. 나를 사랑으로 키워준 사람이 바로 엄마야. 민준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갓난아기 때 제 품에 안겼던 그 아이가 이제 저를 안아주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민준아.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응, 서연아.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처럼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품에서 낡은 손뜨개 담요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민준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밤새워 떠준 담요. 빛이 바래고 올이 풀렸지만 버릴 수 없었던 담요. 이거 민준이 태어났을 때 내가 떠준 거야. 어머니, 나중에 아기 생기면 덮어줘. 할머니가 떠준 담요라고. 서연이가 담요를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민준이가 다가와 우리 둘을 안았습니다. 엄마 이게 우리 가족 시작이야. 엄마가 떠준 담요로 시작하는 거야. 민준이의 결혼식이 끝난 후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집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만을 위한 커피를 내립니다. 오후엔 산책을 하고 저녁엔 읽고 싶었던 책을 읽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매주 일요일 민준이와 서연이가 찾아옵니다. 제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웃고 떠듭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 밤새 지새운 걱정, 한 땀 한 땀 떠내려간 사랑. 그것도 못 속입니다. 아니, 그게 진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